국민 구단으로 불리던 그 시절 전성기의 맨유는 얼마나 강했을까? 맨유의 0607 시즌부터 12-13 시즌까지 스토리를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에 대해서는 이 팀의 팬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878년 창단이라는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부 리그 최다 우승, 92-93 시즌 프리미어리그 탄생 이후 최다 우승, 잉글랜드 내 유일한 트래블 달성 등 압도적인 기록을 자랑하고 있죠. 즉,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에서 현재까지 역사상 최고의 구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중소 클럽 에버딘 FC를 리그 챔피언 및 유럽 챔피언 반열까지 올려놓은 알렉스 퍼거슨이 1986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합니다. 이후 맨유는 02-03 시즌까지 17년간 98-99 시즌의 트래블을 포함해 리그에서 무려 8회 우승을 달성하며 잉글랜드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했죠. 어쩌면 이때부터 맨유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지만 03-04 시즌부터는 아르센 벵거의 아스날, 무리뉴의 첼시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만 했고 결국 3시즌간 리그 우승 실패라는 맨유답지 못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박지성이 합류했던 05-06 시즌 맨유는 리그 준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탈락, FA컵 16강 탈락에 그치며 컵 대회 우승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박지성과 함께 영입된 골리 에드윈 반데사르와 더불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네마냐 비디치, 파트리스 에브라는 향후 맨유 리빌딩과 전성기의 중심이 됩니다. 자, 06-07 시즌 맨유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앞에 신입생들과 더불어 호날두, 웨인 루니, 루이 사하, 라이언 긱스, 마이클 캐리, 폴 스콜스, 리오 퍼디난드, 웨스 브라운, 데런 플래처, 존 오셰이, 앨런 스미스 등이 있었습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화려하진 않더라도 퍼거슨의 선수 활용 능력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갖춰져 있었죠. 비록 반니스텔루이의 이적으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부족함이 있긴 했으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노장 헨릭 라르손을 임대하며 그것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 초반부터 꾸준한 상승세와 함께 선두를 질주한 맨유는 시즌 내내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결국 37라운드 맨체스터 더비에서 승리한 뒤 4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확정지었죠. 하지만 FA컵에서는 결승에서 첼시에게 패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강 AC밀란을 맞아 상대 에이스 카카의 원맨쇼를 막지 못한 채 홈경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리빌딩과 함께 팀의 전력이 안정화돼가고 있음을 증명한 뒤 맞이한 07-08 시즌 카를로스 테베즈와 루이스 나니 등이 합류하며 스쿼드는 더욱더 젊어졌습니다. 맨유는 전반기에 아스날과 치열한 선두 싸움을, 후반기에는 결국 첼시와 최종전까지 가는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결국 승점 3점 차이로 2시즌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팀의 골득실 최고 기록과 함께 호날두가 31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고 월드클래스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첼시를 결승 상대로 맞이해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98-99 시즌 이후 정확히 9년 만에 정상에 서게 된 것이었죠. 비록 한국 팬들에게는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맨유는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클럽에 등극하며 트래블 시즌보다 더욱 포스 있는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합류 외에는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맞이한 08-09 시즌 전반기를 리버풀, 첼시에 이어 맨유는 승점 7점 차이 3위로 마감. 이후 후반기 4월경 선두를 역전한 맨유는 37라운드 아스날전을 통해 무려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당시 리버풀의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그 우승 3연패라는 것은 진정한 맨유의 천하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강세를 이어가 4강 아스날을 상대로 박지성, 루니, 호날두의 상징적인 역습 장면과 골을 남기며 결승까지 진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게 되었죠.
당시의 바르셀로나는 향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평정하게 되는 전성기의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시가 존재했고 호날두와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박지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 서름을 내딛고 선발 출전하며 아시아인 최초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이라는 기록을 남긴 경기였으나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완승이었고 결국 맨유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90 시즌에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큰 변화가 있었고 칼링컵 우승을 제외하고는 무관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10-11 시즌 스쿼드에 큰 변화가 없이도 리그 우승을 탈환하며 드디어 리버풀을 제치고 잉글랜드 최다 우승팀에 등극.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결승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결승까지 올랐는데 그 상대는 같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더욱 강력해진 바르셀로나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맨유는 또다시 1-3으로 완패했고 준우승에 그쳤죠. 2022년 현재까지도 이 경기가 맨유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남아있습니다. 11-12 시즌에는 게리 네빌, 반데사르, 폴 스콜스 등 전성기를 도래시켰던 맨유의 중심축이자 노장들이 많이 은퇴하였고 웨스 브라운, 존 오시어 등이 이적하며 팀의 스쿼드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맨유로서는 최종전이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맨시티와 함께 최종전의 결과로 우승이 정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맨유는 1-0으로 승리한 채 종료되자마자 맨시티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90분까지도 그들이 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추가 시간에 2골을 성공시킨 기적이 일어나며 맨시티의 우승 확정으로 맨유는 이 스토리의 조연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2-13 시즌은 여러모로 의미가 큰 시즌이었습니다. 먼저 시즌 전 박지성 선수가 7년간의 활약 끝에 맨유를 떠나게 된 것이 한국 팬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퍼거슨의 은퇴 전 마지막 시즌이기도 했으며 맨유로서도 결과적으로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우승 시즌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전보다 훨씬 약해진 스쿼드였지만 시즌 초반부터 리그 선두를 질주했고 결국 조기에 우승을 확정하며 역사상 20번째 리그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맞아 홈 원정 경기 모두에서 호날두에게 골을 허용하며 뼈아픈 16강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12-13 시즌을 끝으로 맨유 그 자체였던 퍼거슨이 27년이라는 시간 끝에 은퇴를 선언했고 모든 스태프가 교체되었으며 맨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7시즌간 우승 5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3회 및 우승 1회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줬던 맨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가 크더라도 그 이후의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첫 시즌이었던 13-14 시즌부터 맨유는 시즌 중 감독 교체 및 리그 7위와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 5, 6, 2, 6, 3, 2라는 최종 순위표를 그리고 현 시즌에도 7위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앞서 소개해드린 맨유의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은 근 10년에 가까운 맨유의 모습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실 수 있고 반대로 그 시절을 모르는 팬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당시와 현재의 모습이 그만큼 상반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의 맨유는 강했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